잘 들리시고 잘 보시면 역시나 엄지척으로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엄지척. 감사합니다. 음. 아까 인제 제가 인제 재접속을 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인제 그 들어왔고요. 또 인제 제가 인제 나가면서 채팅방 자체가 어 그 이제 저만 나가기로 했는데 아마 이제 채팅방 자체가 이제 닫혀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한 점이 인제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양해 말씀 이제 드리고 송구한 양해 말씀드리고 이제 음 제가 인제 일단 나가느라 바빠서 혹시 인제 키를 이제 잘못 눌렀나 싶습니다. 송구합니다. 음. 그래서 인제 잘 접근이 이제 되시는 네 그런 상황인지 확인 인제 했고요. 또한 인제 저도 제가 이제 직접 접근을 해 가지고 인제 그 소리가 잘 송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일단 인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마 제가 따로 다른 이제 기기로 이제 접속을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송출하는 거를 이제 제가 들을 이제 다른 기기에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접속하시는 방법하고 이제 동일하게 했을 때 이제 들리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인제 잘 되지 않나 싶고요. 다만 근데 인제 이 참가를 이제 하신 분들이 지금 일부 몇몇 분들이 못 아직 참가자 목록에서 인제 안 보이셔 가지고 그래서 인제 잠시 인제 이거 뭐야? 이게 왜 접속이 끊겼어?"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이제 중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인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2 시간 인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아까 못 드렸던 말씀을 이제 이 준비된 내용들 전개를 못한 거를 다시 한번 인제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이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인제 요 인공 뉴런에 대해서 인제 소개를 드렸는데 어 그리고 나서 뭐 전자 두뇌가 인제 발견이 되고 뉴런이 발전되고 이런 것들은 인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MCP 뉴런 이후에 가중치가 부여되고 요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준비된 내용들로 소개를 이제 드리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설정 확인을 했는데 혹시 잘 안 들리시거나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능적인 동작은 입력을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을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지능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능적인 존재는 상황에 따라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고 중요한 것을 우선해서 처리합니다. 입력을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은 가중치로 표현됩니다. 가중치는 입력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입력값을 얼마만큼 부각시키는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곱하기가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력값이 0.1이라고 했을 때 가중치 값이 0.1이라면 결과값은 0.01이 됩니다.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가중치 값이 10이라면 결과값은 1.0이 됩니다. 가중치를 중요도라고 비유하면 같은 입력에 대해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그 입력의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0이라면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와도 해당 입력은 출력에 기여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소리가 잘 들리셨겠죠? 아마도 잘 들리셨으면 또 엄지척으로 설정 확인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설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공유랑 웹캠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바꾸니까 웹엑스 쪽에서 아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설정을 이제 해도. 그래서 다시 이제 재접속하는 수밖에 없었었고 그래서 뭐 지금은 잘 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 재접속하시느라 이제 고생시켜 드려서 송구하고요. 음.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이제 왜 부여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관건인데, 그냥 뭐 이게 있는 거랑 이걸 이제 왜 하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인제 준비된 내용으로 이제 상의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입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제 얼만큼 민감하게 혹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인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가중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입력이 인제 0.1, 0.1 인데 얘가 지금 100 배가 인제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입력이 네 들어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인제 무슨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팔로워 수에 이제 비유를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 팔로워나 구독자 수 같은 거에, 유튜브 이제 구독자 수 이런 거에 인제 비유를 해 보면, 당연히 인제 똑같은 얘기를 해도 구독자나 인제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갖고 뭐 그 사람들 별 얘기 안 해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면 뭐 '아 오늘 메뉴 김치찌개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뭐 그런 인제 어 "추운 겨울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날 뜨끈한 국물이 많이 팔린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뭐 BTS가 트위터에서 뭐 한마디 던졌어. 뭐 그러면 뭐 김치찌개가 동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재고적인 측면에서는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뭐 근데 제가 이제 똑같은 요 BTS의 트위터의 트윗을 복사 붙여 넣기 해 가지고 제 트위터에 올렸다.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가중치다.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를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뭐 중요한 것을 더 잘 반영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인제 생략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점심때 어디 가서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죠? 근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다 기억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요게 웨백스에서 쪼끔 가릴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는 이게 컨트롤 같은 거에 쪼끔 가릴 수가 있네요. 그죠? 여기다 해 놓을까?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그 어 왜 가중치를 이제 반영한다는 것이 '지능적인 동작의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한 일이지, 거기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있고 '점심을 먹었지. 내가 뭐 치매가 아닌 이상 그게 당연히 기억이 나지.' 근데 가는 길에 누가 지나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맞아요. 저도 기억을 못 하고요. 그거를 다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고 자폐입니다, 자폐.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은 있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에 인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이제 지능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중치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입력과 가중치를 이제 실제로 이제 취합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미 논의를 드렸기 때문에 준비된 내용이 있지만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취합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쳐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금융시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합니다. 코스피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표가 없다면 뉴스에서 주식시장을 설명할 때 곤란합니다.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주식은 내리고 또 다른 주식은 조금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개별적인 변동을 나열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취합하는 것이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입력에 대해 가중치가 부여된 것들도 단일한 지표로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Z인 거죠. 그래서 이제 Z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굳이 도입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활성화는 이제 별거 없었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 구두로 이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취합과 활성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비유에서 취합과 활성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하게 서술하자면 정보를 종합해 결과적으로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 팔아서 이윤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정보 속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적절하게 차등해서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정보는 결과적으로 어떤 지표로 취합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가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지표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코스피 지표가 Z라면 Y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은 산다, -1은 판다라는 행동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가 취합된 지표 Z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거나 파는 것을 실행할 때 B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표 값이라고 해도 임계점 B 값에 따라 최종 실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향비를 투자자 마음속의 임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스피가 4천이면 사겠다 라고 마음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3천만 넘어도 팔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표에 대해서 어떤 B값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라면 이에 따라 이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중치와 함께 편향 비도 지능적인 동작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합과 활성화의 이제 의미와 관련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 그 비 자체도 이제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쯤 이제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임갭값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이제 있었고, 그죠? 요 임갭값이라고 하는 이제 논의 자체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표기와 밀접한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이쯤에다 이제 갖다 놔야 되겠네요. 모니터를 보니까는 그 컨트롤을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밑에 쪽에 그 컨트롤에 이제 제 얼굴이 좀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얼굴 보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이제 내용만 이제 나오는 것도 뭐 상관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 얼굴 안 나오는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냥 손만 나와서 뭐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손도 안 나오고 얼굴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고 이제 자료 화면만 나와. 뭐 그런 것도 뭐 전달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아가면서 그 이제 눈을 서로 맞추면서
그 내용이 인제 그 서로 이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전달이 되는 듯한 요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 그 수백만 년 동안 이제 그렇게 이제 해 왔었는데 이제 그 예 온라인은 그런 것들을 인제 뭐랄까? 그 시뮬레이션을 인제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서로 쳐다보진 않지만 우리 두뇌가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머리가 나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게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인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아까 인제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그 여기 보시면 이 퍼셉트론의 동작 원리는 이게 다입니다. 이상을 수식으로 나타나면 식 2.1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y가 인제 0 또는 1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까 인제와는 달리 뭐 제가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제시한 것들이랑은 이제 좀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둘 다 맞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MCP 뉴런 출력 y-값은 1 또는 -1로 표현합니다. 전자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0은 신호가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출력은 그냥 0이겠죠. 따라서 두 개 값을 구별하고자 할 때 하나를 1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구별되는 값은 0이 아니라 -1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 신호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모스 신호로 통신할 때 서로 다른 값들은 1과 -1, 3과 -3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물리계의 전자공학과는 달리 컴퓨터의 세계는 논리계입니다. 논리의 세상에서는 없는 값도 값입니다. 그리고 없는 값은 0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1 대신 0을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전에는 그 0 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인제 전선으로 되어 있고 막 전류를 흘려 보내고 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으로 되게 되면은 그 "신호가 없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에 대비해서는 -1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 모스 부호도 이제 1 이냐 -1 이냐 3 이냐 -3 이냐 요런 식으로 이제 해 왔었고 그런 측면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살펴봤는데 이미 인제 그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는 이런 그 전선으로 연결된 것들은 하드웨어의 이제 내부적인 상태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됐을 때는 이게 순수한 논리의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없는 값이랑 0은 엄격하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none이나 null 이런 값과 그 0은 인제 엄격하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프로그래밍의 세상으로 왔으면 이제 0 이나 1로 표현해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인제 오리지널 스타일 원래 이제 1과 -1로 인제 표기를 한 거고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게 이런 표기가 간결하긴 하잖아요. 0과 1이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제 그런 방식으로 인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인제 0과 1로 표시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인제 고런 내용들은 인제 알겠고요. 음 그러면 이제 49 페이지 2.2 절의 단순한 논리 회로라고 하는 이제 맥락을 통해서 뭔가 실습적인 측면으로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까지 인제 잘 구성을 이제 하셨고 그러면 인제 이 MCP 뉴런을 활용한 이제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제가
저 MCP 뉴런이 뭔가 유용한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같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리 회로는 잘 아시겠지만 0,0부터 1,1까지 그 4개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매번 입력하기 이제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numPy 이제 어레이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제 0,0 괄호쌍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쌍 원래는 이제 여기서 그 대괄호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 괄호쌍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괄호 하겠습니다. 근데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조금 처음이신 경우에는 이게 그 대괄호와 중괄호 같은 것들이 구분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엄격하게 이제 다르고, 그 제가 이제 빈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해보시면 이게 그 대괄호쌍은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제 생성하고 소괄호쌍은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호를 사용하시는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제 형성된 자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둘 다 유사한 형태, 동일하진 않은데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서로 그 교환해서 쓸 수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특정한 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numpy 어레이를 규정할 때는 괜찮을 것 같고 서로 이제 교환 이거나 저거나 둘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호적인 구분을 위해서 바깥에는 리스트로 하고 안쪽에는 이제 튜플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x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개니까 요 프린트 문에서 그 출력을 할 때는 이제 그 x 이제 각각을 0번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1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이제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아직 뭐 이 함수가 아무런 그 인자를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0,0부터 1,1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이제 기본 틀이니까 이게 뭐 잘 되셨는가 뭐 확인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쭉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출력이 이제 요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MCP 뉴런을 이제 활용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제 MCP 뉴런을 이제 활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MCP 뉴런의 입력으로서 X가 들어가고 그리고 W와 B가 가져야 이게 연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결과 y 값이 이제 얼마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x라고 하는 것은 트의 입력 그 논리 회로니까요. 0,0부터 1,1까지가 동일한데 이 w와 b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x가 뭔가 이제 x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로직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서는 w와 b를 이제 설정해 주고 입력은 반복하지 않도록 그냥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늘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고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w와 b를 설정해 주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w와 b에 어떤 값을 이제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실제로 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w와 b에 이제 뭔 값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값이 왜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함수가 이제 잘 규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어차피 이제 이 값을 넣어서 이제 확인해 볼 거니까 먼저 w end와 이제 b end라고 하는 값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w 자리에는 w end가 들어가고요. b 자리에는 이제 b end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인제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의 MCP 뉴런이 1과 마이너스 1을 발생하다 보니까 요 그 진리표의 출력에서는 쪼끔 인제 깔끔하지 않은 점이 있죠. 뭐 사실 뭐 그대로 놔둬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인제 진리표의 하필이면 진리표의 출력인 점을 인제 고려해서 그래서 만약에 인제 0 보다 크면 고대로 원래 값을 이제 발생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0 으로 요렇게 인제 조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그냥 보기에 쪼끔 깔끔하다.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저자는 0 으로 하고 너는 마이너스 1 인데 어느 박자에 맞춰야 돼." 이렇게 인제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하신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인제 필요하신 곳에서 살짝 바꿔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어느 편으로 가야 될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왕 편을 드시고 싶으면은 제 편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쇼니까 지금. 그죠?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뭐 그렇게 뭐 전혀 어려운 구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시를 드려 봤고 여기까지 인제 잘 되셨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셨으면 엄지척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전혀 어려운 뭐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인제 요 시점에서는 교재랑 좀 싱크를 맞춰 보면서 어디를 다루고 있고 어떻게 다뤘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49 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인제 알고 싶은 것은 요런 겁니다. 인제 지금 인제 이걸 왜 하는가 그 점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표기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인제 출력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런의 입력과 출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여러 개의 특징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입력은 숫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은 각각 대응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입력과 가중치가 곱해지고 전체는 더해져서 취합됩니다. 취합된 결과는 단일한 숫자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숫자를 Z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값은 입력을 종합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은 활성화 단계를 거쳐 최종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이제 표기라든지 이런 거를 오늘 이제 도입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들이 잘 도입이 되면 이걸 의지해서 다음 내용, 그다음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W와 B라고 하는 것을 한데 합쳐서 이제 매개 변수 세타라고 이제 표현하는 편이고 물론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어디에 뭐 반드시 그렇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표준 규격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뭐라고 불러도 이제 전혀 상관은 없는데 다만 어 이 인공지능의 역사가 이제 길다 보니까 많은 문헌들에서는 요런 표기를 이제 W와 B를 이제 한데 합쳐서 요런 표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적어도 이제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세타는 요런 데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MCP 뉴런이 입력 X를 처리하는 뭔가 이제 방법인 거죠. 그래서 MCP 뉴런의 틀 자체는 고대로 있는데 이 입력에 대해서 W와 B가 바뀌면 내부적인 이제 연산 자체가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이제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W와 B의 값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MCP 뉴런과 같은 인공 뉴런은 이제 하나의 원으로 이제 하고 각각들이 인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매개 변수가 입력을 처리해서 각각 출력을 발생한다. 요런 식의 어떤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점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매개 변수가 이 입력을 처리하는 근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그 실습적으로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논리 회로라고 하는 간단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입력은 동일해도 매개 변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AND가 되거나 OR이 되거나 혹은 NAND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매개 변수가 이 입력을 처리해서 출력을 발생하는 이제 중요한 근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확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제 그 구성한 것은 요런 이제 진리표의 인제 형식이죠. 그래서 인제 x1, x2, AND, NAND, OR 이렇게 되고 AND의 출력이 다한 것 같고 NAND의 출력이 다한 것 같고 OR의 출력이 다한 것 같다는 뭐 말하면 입 아픈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인제 요 NAND라고 하는 것은 not AND죠. AND 아님.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원소별로 그 뒤집으면 그죠? 혹은 이제 부정하면 나는 0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0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0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1이야. 나는 아니야. 이게 낸드잖아요. 그죠? 청개구리. 그래서 인제 요 엔드와 낸드 그리고 웃다가 사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설령 제가 그리고 그 온라인 과정에서 설령 제가 기침을 한다고 해도 듣기는 불편하고 당연히 그러면 제가 음소거를 그 중간에 하겠죠. 그죠? 하지만 어 그 "감기는 안 옮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온라인의 장점이죠. 하여튼 인제 그렇고 그래서 인제 요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49 페이지 2.2 절에서는 그런 점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리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인제 다 했고 그죠? 그러면 인제 핵심이 이거죠. 이 AND 게이트를 이제 퍼셉트로 인제 표현하고 싶은데 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W1, W2 세타라고 했는데 헷갈리니까 B라고 이제 쓸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교재와 달리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아까 사례 드렸던 게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뭐 이 표기는 임의적이지만 일관성을 위해서 제가 인제 요렇게 이제 했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교재에서 좀 제시를 해 놨어요. 0.5, 0.5, 0.7, 0.5, 0.5, 0.8, 1.0, 1.0, 1.0 이런 식으로 인제 제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중에서 0.5, 0.5, 0.7을 이제 제시했고 요게 첫 번째로 나오니까 그거를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 줘서 '정말 AND로 동작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인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넘겨 보겠습니다. 50 페이지와 51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뭐 5 월과 낸드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뭐 그런 점들은 이미 인제 다 이미 잘 아시거나 소개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 소개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 우리는 2.3 절에 퍼셉트론 구현하기라고 하는 점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이 그 교재 코드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걸 이제 구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이 AND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W1, W2 인제 세타 이렇게 했고 세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B 이렇게 이제 그 보시면 이제 되겠죠. 근데 요 구현을 보시면 그 AND의 그 가중치를 하드 코딩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냥 딱 그 땅땅땅 이렇게 망치로 박듯이 이제 박아 놨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인제 요 값을 이제 하드 코딩한 게 일단 쪼끔 마음에 안 들고 왜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점이 이거죠. 그러니까 MCP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임의의 함수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이 함수 자체는
이제 그 형태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인제 매개 변수의 설정을 다르게 하면은 이 함수의 이제 전체적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인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요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른 그 같은 입력이지만 이제 출력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요 점이 가장 이제 핵심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 구현들이 인제 제 마음에 좀 안 든다. 이런 말씀인 인데 그 여기 보시면 이제 x1하고 w1은 이제 곱하고 x2하고 이제 w2를 이제 곱했어요. 인제 그 진리표 입력이 2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인제 하드 코딩을 해 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z다라고 하는 이제 표기를 도입을 했는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프 뭐 임시 변수라는 의미에서 이제 템프로 어딘가에 이제 담아 뒀어요. 이 그 쓰신 분이 인제 일본 분이시거든요. 그 저자 이제 왜 명칭을 이제 보면요. 템프, 덴뿌라? 죄송합니다. 덴뿌라 데스. Z 그죠? Z입니다. 저는 Z라고 부를게요. 덴뿌라 말고. 그 나중에는 그 저자도 그 마음을 바꿔서 이 덴뿌라 대신에 딴 걸로 바꾸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 굳이 인제 쉴드를 쳐 주자면 이게 그 뭐 개념 이해를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내가 골랐지만 마음에는 안 들어. 그리고 인제 요 이 품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한 줄로 쓴 거를 인제 여러 줄로 이제 표현한 거고 요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왜냐면 else if를 쓰면 그 다른 인제 if와 else if와 또 뭐 한 3 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을 때 else if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었으면 이제 else라고 써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동작에는 문제는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좀 별로다. 이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것과 그 프로그래밍을 이제 그 기호를 잘 이제 표기하고 전달력 있게 작성하는 건 쪼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저자가 책은 열심히 쓰셨는데 그 만약에 인제 제가 서로 이제 같이 앉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않을까 코드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표기일 뿐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 엔드를 이제 하드 코딩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성이 떨어지죠. 엔드가 낸드가 되거나 오월이 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점에 재활용성이 떨어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래쪽을 이제 보시면 우리는 인제 이거를 여러 번 하는 대신에 그냥 그 맨날 입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포문으로 이제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 점이 인제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하지만 어쨌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엔드가 잘 동작하는 거 알았어요. 엔드가 잘 동작하는 거 알았고 그러면 인제 전체적인 이제 구현은 이제 요게 엔드로서 동작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는 이제 올바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낸드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일 쉬워요. 엔드를 아시면 낸드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거의 동일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을 복제를 할게요.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셔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하면 요 아래쪽에 이제 똑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실행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출력까지도 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복제가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낸드를 만들고 싶어요. 낸드. 낸드. 그래서 인제 이 표기가 이제 4 개가 있으니까 엔드를 다 인제 낸드로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보시면 인제 낸드를 그냥 그 이름만 낸드로 바꾼다고 해서 그 뭐 개똥이를 뭐 금쪽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그게 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진짜로 뭔가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데요. 이 낸드는 엔드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가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하면 돼요. 요렇게 인제 한번 해 보실까요? 그냥 다 인제 음수 처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낸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약간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만 바꿨냐면 얘만 바꾼 거거든요. 얘만 바꾸고 나머지는 안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의 이제 주요한 초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드 코딩을 해 가지고 함수를 반복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데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논점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들의 정의는 반복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를 바꿔서 이런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52 페이지로 이제 가보실까요? 제가 인제 그 교재가 그 요 부분들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요런 그 뭐 편향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아까 이제 세타를 이제 B로 바꾸는 과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금방 마음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인제 아까 인제 세타라고 하는 표기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인제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용구 선생님께서 "로직의 파라미터인 w 낸드 b 낸드 변수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나요?" 라고 이제 해 주셨는데, 고게 그 이런 거죠. 그 지금 요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 w end랑 b end에 마이너스를 이제 붙여 가지고 이제 요 변수를 규정하지 않고, 그죠? 그냥 요렇게 이제 해도 되느냐?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요게 논의사항 맞으신가요?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해서 주시면은 뭐 당연히 이제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깐요. 지금처럼 이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52 페이지의 그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뭐 그 전선 정리나 이제 공식 정리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가중치와 편향의 도입이라는 이런 표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가중치와 편향은 이미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고, 제 생각엔 그냥 공식 정리 이 정도로 그 보시면 되고, 남들이 많이 쓰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공식을 이제 정리하겠다, 요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또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Z를 B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살짝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를 0으로 만든다면 공식이 더 깔끔합니다. Y의 결과값은 변함없지만 이제 Z를 0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Z-는 Z에서 B를 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W와 B 모두 뉴런의 특성을 결정짓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Z를 구할 때 매개 변수를 한 번에 반영하고, 활성화 단계에서는 단순히 0과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다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을 편의에 따라 정리했을 뿐 의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편향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냥 공식의 이제 조정일 뿐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뉴런 이제 공식을 뭐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이 과정 자체를 그냥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뉴런 모형의 표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Z를 구할 때 이제 B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W와 B를 한 번에 사용해 Z 다시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B 혼자 빼기라서 모양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기로 바꾸고 B는 부호를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원래 B와 다르기는 하니까 이것도 B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전체를 풀어서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B 위치만 왼쪽 끝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때는 표기하는 위치만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WX로 표현되었는데 B 혼자만 다릅니다. 그래서 B에게 W0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B가 가중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W0만 X가 곱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통일하기 위해 X0를 곱해줍니다. 이때 X0 값은 무조건 1입니다. 1이면 곱하기에서 아무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X0를 추가하는가 싶을 텐데요. 그래야 전체 모양을 WX로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다음과 같이 한 번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WX 합계를 구하는데 예전에는 I 값이 1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새로 추가된 편향, 즉 W0를 포함하기 위해 i가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Z 전체를 그냥 원래대로 XW의 내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가중치 W에는 이전과 달리 W0, 즉 편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력 Y는 Z값이 활성화를 거쳐 결정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액티베이션의 약자 A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가 등장합니다. 일단 지금은 계산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Z는 가중치가 입력에 적용된 값입니다. 편향 B를 Z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 B가 W0이고 따라서 WB를 합쳐 W-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문헌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스타일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출력 Y는 입력 X의 함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이때 함수는 매개 변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개 변수는 그리스 문자 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세타는 가중치와 편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편향을 W0라고 하면 전체를 그냥 가중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매개 변수와 가중치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편향에 대해 따로 명시하겠습니다. B를 가중치로 간주하는 경우 그림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문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제 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B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원래는 이제 입력이 이제 X1부터 이제 XN까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X1에 이제 대응하고 X2에 대응하고 XN에 대응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X1에 대해서 이제 W1인 거고 X 이제 2에 대해서 W2인 거고 이제 XN에 대해서 WN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B를 이렇게 더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X0적인 느낌으로 1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X0에 이제 B가 W0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W0가 이렇게 더해지는 게 결국은 B 곱하기 이제 1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XW의 내적을 수행해서 W0부터 WN까지 더해지는 거는 이제 원래대로고, 거기다가 이제 B를 더하는 요런 느낌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엄격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편향이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그리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약간 귀찮거든요. 그죠? 그리고 인제 이게 1대1의 대응 관계가 좀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입력이 N개 들어왔고 그래서 가중치가 N개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편한데, 입력이 N개 들어왔는데 편향이 있어 갖고 N+1개 뭐 이렇게 되면 말하기가 좀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편향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계산이 되는데, 다만 이것들은 요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긴 하지만 약간 번잡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종종 이제 생략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처음 소개해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퍼셉트론의 구형과 또 그것의 인제 논리회로의 이제 적용에 대해서 인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